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남의 첫 민간체육회장 선거가 막이 올랐습니다. 오는 15일 치러지는 선거로 첫 민간체육회장을 꿈꾸며 움직임도 분주한데요. 단체장 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최초로 민간인 출신 체육회장을 뽑기 위해 적합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출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전국에서 전남이 가장 먼저 선거를 실시하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통해 모범을 보여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김판진 전남체육회 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설주한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첫 민간체육회장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네. 그 의미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먼저 대담에 앞서서 전라남도 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12월 15일에 실시되는 전라남도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서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부정과 불법을 차단하고 선거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도민들이 또 체육인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선거를 치를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체육회장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분들이 겸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 때문에 국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을 해서 지자체장이나 의원들이 체육회장을 겸직을 할 수 없도록 이제 통과가 돼서 선거가 치루어지게 되는데요. 체육회장 선거, 민간체육회장 선거의 의미는 첫째는 체육인들 스스로 자신들의 수장을 뽑아서 체육 발전에 기여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정치와 체육의 분리, 또 체육의 독립성, 또 자율성의 보장, 또 지금까지는 체육이 많이 선거에 이용됐거든요. 그래서 체육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게 이게 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국가와 관에 의해서 체육이 주도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적 위주의, 성적 위주의 엘리트 교육이 주류를 이루었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1990년대부터 엘리트 체육을 지향을 하고 민간 체육, 특히 그 생활 체육 부분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지금 그쪽 부분에서는 굉장히 지금 발달이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에 그 민간 체육회장 체제가 이제 출범이 되면 지금까지 좀 소외돼 있었던 그 민간 부분, 그러니까 민간 체육, 생활 체육이라든지 또 장애인 체육 같은 사회적 약자 쪽에 그러한 그 체육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선거가 또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기 위해서 치러지는데요. 네. 그럼 그동안 이렇게 분리되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이제 법 자체가 이제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아니면 법상으로도 지자체장이 당의 지자체 체육회 회장직을 겸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후에 지금 계속 민선 지금 자치 7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어떤 체육회가 어떤 정치 세력화가 되고 그런 것들을 또 악용하는 사례들이 좀 종종 나타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 정치와 체육을 분리를 해서 체육인의 독립성과 그다음 체육의 독립성을 좀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작년에 2019년 1월 15일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2020년 1월 15일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체육회가 새롭게 선출을 통해서 이제 체육회장을 이제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민간체육회장에 치러지는 선거 일정이나 또 어떻게 치러지는지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전라남도 체육회장 선거는 12월 15일 날 실시가 되고요. 도내 22개 시군
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5일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인 수는 그러니까 시군체육회 대의원 그리고 또 종목단체 대의원 포함해서 399명으로 선거가 치루어지고요. 그 후보 등록은 12월 4일에서 12월 5일, 선거운동 기간은 12월 6일부터 14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 체육회장 선거에 있어서 공명선거를 위해서 공명선거 지원단 20명이 지금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12월 6일부터 이제 활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선거 방식과 관련해서 이게 직접 투표 아니냐, 직접 선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대의원들에 의해서 선출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간접 선거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독립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을 하자면요. 중요한 게 예산 문제입니다. 왜 정치가 체육이 정치에서 분리되지 못했냐? 가장 큰 이유는 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의 거의 한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장의 입장에서는 시장이나 군수나 도지사의 입장에서는 그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자기 선거에 유리하도록 체육회를 좀 이용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그런 부분에서 체육이 정치에서 분리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체육회 선거도 선거법 등 이러한 법이 좀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좀 적용이 안 되나요? 네, 현재 그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이제 통합체육회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선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위탁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 법에 따라서 위탁 관리를 한다라고 규정은 돼 있지만은 실제 그런 관리 업무 외에 적용이 되는 법은 공직선거법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뭐 처음으로 치러지는 이제 체육회 선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뭐 착오도 일어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허점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직선거법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선거 운동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어떤 거기에 규제들이 이제 그 규제가 이제 뭐 규정이 돼 있지만은 지금 현재 이 체육회 선거와 관련돼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뭐 전화나 문자, 이메일로밖에는 지금 현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뭐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도 뭐 규정 자체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체육회 내부 지침으로서 지금 이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 좀 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떤 뭐 시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선거인단에 대해서 어떤 정보 제공이 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깜깜이 선거라는 어떤 비판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번 첫 선거가 치러지고 나면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나 네. 문제점이 드러날 것 같기는 네네네. 해요. 네. 네, 민간체육회장 선거는 이제 정치와 체육의 분리로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정치와 체육이 분리돼야 한다 하는 대의 명제는 뭐 누구나 다 수긍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도 뭐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바도 있지만은 이 재정이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선출 방식만을 놓고 이 정치와 이 체육을 분리하자는 이제 개정법이 이제 뭐 적용이 되면서 지금 이 선거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체육회에 대한 재정 지원이 지자체에서 거의 한 80% 정도, 뭐 많으면 90%까지 재정 지원이 되는 현 상황에서 단순히 체육회장을 뭐 선출직을 뽑는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정치로부터 아니면 지자체로부터 독립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제 분리가 돼야 한다는 뭐 명제에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기준들이 많이 이제 정립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재원 마련에 있어서 어떤 제도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마련할 것인가, 뭐 개정법을 통해서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조례를 통해서 마련할 것인지 이런 제도적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정치와 체육이 분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민간체육회장 선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정치로부터의 체육의 독립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염려를 하시는데
염려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정치에 체육이 예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새롭게 출범한 민간체육회장 체제에서 그냥 그 완전히 누가 봐도 그 정치에 편향적이다, 정치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만약에 밖으로 보여지게 된다면 그 당선된 체육회장은 상당한 비판을 받게 될 겁니다. 아마 그 정치로부터의 독립, 분리에서 가장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년 5.15 총선이고 더 나아가서는 2022년 지방선거일 겁니다. 그런데 물론 국회의원이나 그 후보자들은 자기가 지지한 또 자기가 밀고 있는 또 자기 선거에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후보자가 당선되기를 당연히 바랄 거고요. 또 정치에 개입을 하게 될 겁니다. 선거에 개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체육회장 선거가 정치 쟁점화가 돼가지고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체육회장 선거의 무용론이라든지 보이콧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정치로부터의 체육의 분리는 일단은 내년 4월 15일 총선, 더 나아가 2022년 지방선거 이 두 개의 과정에서 어떻게 이게 변화가 되느냐, 이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정치와 체육이 분리되면서 체육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부분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그 지금과 같은 예산의 80% 이상,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95% 이상의 그 지원이, 예산 지원이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체육회장 선거를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이지 않냐, 너무 좀 빠르지 않냐, 예산적인 그런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체육회장 선거를 실시한다고 하는 그런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제 선출직으로 전환된 민간체육회장의 어떤 위상은 다른 단체의 장보다는 훨씬 더 높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관이 주도해 있었던 그런 체육이 민간으로 이양이 되면서 어떻게든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체육의 발전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분들이 체육회장 선거, 민간체육회장 선거는 시기상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건물도 처음에는 벽돌 한 장부터 쌓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거라면 지금은 부작용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또 독립성을 강조를 하다 보면 지금의 현재 그 예산의 시스템 같은 상황에서는 지자체에서 이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체육회장이 지자체장과 대립 관계에 있고 갈등이 지속이 된다면 체육의 발전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새로운 체육회장, 민선 체육회장은 지자체하고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인드를 가지는 후보자가 당선이 됐으면 하는, 그래야만이 좋은 방향으로 체육이 발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체육 발전에 있어서 많은 영향이 있다고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네. 영향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체육회장이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선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현재 통합체육회라고 해서 예전에 엘리트 체육과 지금 이제 생활체육이 지금 하나로 통합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나라 대한체육회를 비롯해서 모든 체육 단체들이 보통 엘리트 선수들을 위해서 이제 많이 존재를 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국민들의 의식도 많이 변화가 됐고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변화가 돼서 예전에는 꼭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다거나 아니면 체전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야지만 그래서 그 학생 선수들이 또 그 다음 상급 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기 위한 어떠한 체육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러한 것보다는 자신의 직업과 자신의 학업을 병행하면서 충분히 운동선수로서도 성공할 수 있는 또 그 운동선수로서가 아니더라도 자기의 커리어를 쌓아가서
또 생활체육인으로서 이렇게 또 자신의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렸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뭐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이제 시작 단계이지만은 이제 민간 체육회장으로서 이제 된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 정치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그 명제에서 시작은 된 것입니다만은 뭐 독립을 한다 해서 협조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서로 협조해서 시와 아니면 도와 지자체와 체육회 간의 어떤 상호 협조를 통해서 이런 뭐 엘리트 체육인과 또 생활 체육인들 또 시민들이 더욱더 많이 이런 체육을 통해서 그 자신의 복지를 늘려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네, 이제 앞으로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민간 체육회장이 선출됨으로써 체육이 좀 하나되고 통합되는 그런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민간 체육회장 선거 이후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또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이제 뭐 현재 이제 선거인단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제 간선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뉴스도 많이 나가고 해서 이제 시민분들께서 이제 직접 투표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대부분 이제 도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400명, 시 같은 경우는 작은 곳은 50명, 그다음에 좀 큰 곳 같은 경우에는 시군 단위에서 100명 정도의 선거인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체육회장을 뽑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뭐 시작 단계에서 여러 가지 모든 걸 갖춰서 시작한다는 것은 조금 뭐 다른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면 계속 지연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시작 단계에서 일단 선출직 체육회장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다만 어떤 구체적인 강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체육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라든지 어떤 그다음에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모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게 돼서 우리가 또 그 체육회장을 뽑음으로 해서 체육회 자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어떤 체육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다변화되고 좀 더 전문적인 이런 부분들이 개선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네, 민간 체육회장 선거 이후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첫째는 관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시군까지는 조금 어렵다고 그래도 도 정도까지는 대한체육회에서 관리와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예산의 독립성입니다. 제가 강조한 부분이 예산의 어떤 그 독립성 없이는 지금 정부에서 의도한 대로 좀 힘들 겁니다. 아마 그 정치에서 체육을 분리시킨다고 하는 것은 따라서 정부가 어느 정도 좀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 자치단체 또 체육회 자체 사업 또 정부가 지원한 이런 예산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체육인들의 자세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인들 스스로 독립하지 못하면 과거와 같은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새로운 민간체육회장이 선출이 돼서 출범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그 전라남도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의 체육 발전을 위해서 훌륭하고 능력 있는 분이 체육회장에 당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끝으로 우리 후보자분들 또 도민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후보자분들께서는 끝까지 페어플레이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우리 이 전라남도 도민분들께서도 이번 체육회장 선거가 체육인들만의 잔치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체육을 통해서 건강을 지키는 체육 지킴이를 건강 지킴이를 뽑는다라는 요즘에는 그 체육도 복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체육 복지의 리더를 뽑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 체육회장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민간체육회장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회장은 또 체육인들과 체육 발전을 위해서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치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민간체육회장은 정치와 체육의 분리, 또 체육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 등 각종 선거에 체육단체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그 어떤 선거보다 공정하게 치러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